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한 뉴스에 나와서요. 이 북한과 부족할 때 함께 나눠야 더 진짜 나눔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 마침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인영 장관 측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언뜻 듣기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북한과 함께 나누자 뭐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확보한 공식 물량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북한과 백신을 나누더라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들처럼 모든 국민을 다 접종하고도 남을 이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북한과 나눠야 여론도 한번 그래 볼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인영 장관의 이 발언 자체가 좀 너무 성급했고 너무 모호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현미 전세난 송구 호텔 전세는 작은 부분. 다음은 코로나 신규 확진 이틀째 300명대.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대면 감찰 일단 취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억만 년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좌심방 우심실을 한켠에 남아있고 싶은 방송 3.10 중계석 지금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예. 이 혹시 보셨어요? 이 상암동 이 앞에 예.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겼어요. 아. 예, 제가 장마 때도 못 봤던 건데. 예. 아무튼 마치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오늘? 아니요. 비는 맞고 탈 수 있는데요. 예.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 맞고 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오셨어요? 차 타고 왔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예. 그러셨습니까?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공공임대 11만 호 공급 0혼까지 끌어올렸다. 예, 영끌이군요. 예,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전세난, 전세가 폭등을 다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0혼까지 끌어모아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번엔 통할까요?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던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시죠.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특히 당면한 전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자, 오늘 나온 24번째 부동산 대책 핵심은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가장 골간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다세대나 빈 상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LH,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 공공임대주택 중에 아직 안 나간, 그러니까 여긴 별로다 해서 안 살고 있는 이 공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임대료를 받는 월세형인데 전세형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로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전세난이 어려운 수도권만 놓고 보면 24,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앞서 제가 말한 LH 공공임대가 16,000가구, 그다음에 신축 매입 약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 내후년까지가 44,000가구인데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약 6,000가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말은 좀 어려운데 민간에서 좀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네가 지으면 내가 사줄게. 정부가 얘기를 해서 미리 약속을 하고. 미리 이건 내가 사주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내가 다시 내놓겠다라는 게 신축 매입 약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로는 2년 동안 11만 4천 가구인데 일단 급한 불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만 놓고 보면 2만 4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공급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 거주 기간에서도
최장 30년까지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임대주택에 지금 내놓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질 좋은 평생주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인데 거주 기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은 6년,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면 임대주택을 10년 정도까지 살 수 있는데 이걸 30년까지 늘려주겠다. 예. 그리고 고품질 중형주택이다라고 하는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85제곱미터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32평, 33평이거든요. 근데 이 중형주택이라고 해서 32평, 33평에 다 몰린 건 아니고 60제곱미터 쪽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일부가 거기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하면 평수도 너무 작고 시설도 좋지 않아서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좀 빈대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길 꺼리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랬죠. 질 좋은 걸 좀 내놓겠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특히 이런 공급 위주의 이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과연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시장에 풀릴까 예. 체감을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좀 어떻게 감당을 한답니까? 일단 제가 사실 결론을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논평의 결론을 뒤에 내곤 하는데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자꾸 잘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좀 그러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대로 하세요. 예. 전세 대책,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오늘 정부가 발표했는데 일단 안 내놓은 것보다 좋습니다. 뭐 물론 왜냐하면 2년 동안 11만 4천여 가구 그리고 수도권 상반기에 내년에 2만 4천 가구 이 정도면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난이죠. 지금 이사 갈 집들이 없다. 여기에 전세난은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괜찮은 집, 예전 같았으면 갈 만한 뭐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럭저럭 회사를 다닐 만한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정도가 되겠죠. 이런 데 전세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해결책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전세난을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11만 4천 가구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집, 이 직장에서 가까운 집, 예, 뭐 또 학교에서 가까운 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너무 낡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낡지 않은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짓는데 최소 3년이 걸려요. 그리고 땅도 마련하려면 그것까지 하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뭐 그래서 오래 걸리죠. 대책에 국토부 사무실에서 잠깐 이렇게 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을 놓고 본다면 지난 임대주택 3법이 물론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시기적으로 갑자기 내놔서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적었기 때문에 전세난을 가중시켰고 이거를 해결할 뾰족한 처방은 쉽지 않다. 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엊그제서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이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방으로 공급을 한다. 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엊그제 이 관훈 토론 발표를 통해서 그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론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도마에 올랐는데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이낙연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호텔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 월세를 놓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장관님 어제 그 영업이 되지 않는 그 호텔 리모델링에서 청년주택 그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곧 공개해 드릴 겁니다. 경쟁률도 꽤 있었고요.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이 따로 있나 싶어서요.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언제 그거는 공개를 하실 건가요? 머지않아 공개해 아. 드립니다. 자 보신 대로 김현미 장관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 개조해서 청년주택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례를 정확히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만간 공개할 거라고 김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 제가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요? 저런 사례가 있는데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입니다. 아.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비즈니스 호텔 아닙니까? 여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호텔이 이제 열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했는데 처음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청약 경쟁률이 청약이 아니죠. 일단 내가 여기 들어가 살겠다 예. 이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10대 1이었는데 나중에 이 230여 가구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80가구 정도가 아 나는 여기는 힘들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보면요, 일단 침대 같은 거 다 있고 예. 일단 작게나마 주방, 뭐 싱크대 같은 게 있긴 하네요. 예. 세탁기도 있고. 지금 보면 그냥 호텔, 저 비즈니스 이것만 호텔 보면 딱 같은 호텔이에요. 예, 호텔 같지만 네. 조금 개조해서 이제 욕실 있는 쪽에 다른 뭐 이렇게 음식할 수 있는 것도 좀 놓고 그래서 월세를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게 했는데요. 처음엔 반응이 좋았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호텔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 약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호텔 서비스를. 네, 그러니까 뭐 세탁도 이용해야 어.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만 관리비만 한 달에 뭐 28만 원 정도 아유, 그럼 좀 비싸.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약관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임대료가 4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오피스텔이 더 공급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저건 딱 1인 가구용 예. 아닐까요? 1인 가구 오피스텔 전세 사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또 임대료 월세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걸 지금 전세로 준다는 건데요. 전세난에 어떻게 예. 보면 핵심은 3인 가족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저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를 공급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제 이제 관훈클럽에서 이낙연 대표가 한 얘기 아닙니까? 비판이 많이 일었었는데 오늘 김현미 장관이 기자들과의 인문일답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11만 4천 가구 중에 전체의 3% 정도다. 이게 마치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라고 아하,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너무 침소봉대돼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책의 일부분이라는데 아. 예를 들어 정말 1인 가구가 나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이분들에게는 유용할 수가 있죠. 공급도 많지 않고 그렇죠. 수요도 많지 않지만 이분들에게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책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보면 명대변인으로 불렸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저 대책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번 말씀을 대책이 뾰족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홍익표 의원이 예. 언론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예. 전세방 그러니까 호텔방 전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근데 제가 그 관훈클럽 토론을 봤는데 그 표현을 이낙연 대표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대책들이 있을 텐데 나머지 대책들은 예를 들어서 뭐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 중에 빈 것을 내놓겠다. 이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빌라, 잘 안 나가는 빌라 또는 좀 낡은 빌라를 재건축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또 내놓겠다. 많이 나왔던 정책이에요. 예. 많이 나왔던 정책이라는 거는 별 큰 대책은 못됐다. 하지만 없는 있는 게 낫죠. 예. 낫지만 별 뾰족한 대책은 못됐다. 새로 눈에 띄는 게 바로 호텔방을 전세로 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물량이 적었죠. 3%. 예, 3%. 그래서 뭐 저것도 저는 3%면 저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물론이죠. 그게 또 전체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 앞에 알려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전체 대책이 크지 않은 대책이었다. 별 네. 뾰족한 수가 없다. 그거는 근데 뭐 못했다기보다는 원래 뾰족한 대책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집은 모든 상품 중에 수요 공급 곡선이 가장 안 맞는 상품입니다. 왜냐? 집 짓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립니다.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우면 공급이 부족하면 만들어서 가격이 균형을 찾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도 좀 아는데.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말씀 전문적인 용어 아닙니까? 근데 집은 아파트는 3에서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학 강의까지 또 해주시고. 자, 일단 시간이 너무 갔는데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이렇게 예. 너무 말씀 죄송합니다. 주셔가지고. 부동산 하면 저도 좀 이렇게 뭐 하고 알겠습니다. 싶은 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